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장 초반 좀 국내 증시 움직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급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은 양거래소 모두 개인의 순매수세 속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로 전향이 되었다. 그 결과 코스피는 마이너스 0.43, 코스닥은 마이너스 0.25%로 양거래소 모두 좀 약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장 초반에 아침 시황 때 말씀드렸죠. 강한 갭 상승이 나와준 종목은 밀려주기 마련이라고 했었습니다. 빠르게 저점을 형성해 주기를 좀 기원해 보겠고, 급이 좀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들을 보면 역시나 2차 전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주 LNF를 필두로 한 LNF, 뭐 세로닉스도 강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리티토류 리튬 관련주도 체크. 포스코 엠텍 특히 강세 나와주고 있는데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금양, 뭐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지에너 에너지와 같은 리튬 관련주도 강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비슷하죠. 국내 증시 움직임 자체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결국 삼성전기가 매각이 결론은 블록딜이 확정이었네요. 솔루엠 보시면은 이 솔루엠이 블록딜 관련 이슈가 있었어요. 솔루엠 블록딜 한 거 아니냐. 삼성전기 측에서 블록딜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개파락이 나와준 거였고, 기타 법인 매도세가 딱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솔루엠이 좀 큰 폭의 약세가 이어졌었는데 결국 삼성전기의 블록딜이 맞았다. 솔루엠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기에서 분사해서 나온 기업이 솔루엠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삼성전기의 블록딜로 인해서 큰 약세가 나왔고, 일단은 금일 강세가 나와주는 건 좋은데 5일 평균선 위로 재안착할 때까지는 다소 좀 기다리는 것이 좋아 보여요. 이거 섣부르게 매매해서 봤자 좋을 건 없다. 플록대 이후에 추가적으로 섣부른 매매는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블록들이 한번 나와주면은 차트를 좀 강하게 망가뜨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밖에 오늘 에코프로 삼형제도 그렇게 크게 강세가 나와주고 있진 않습니다만, 에코프로 삼형제 여전히 5일 평균선 위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약세 전환되었다고 볼 수 어렵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일 평균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약세 전환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셀트리온 삼형제들은 5일 평균선을 확실히 좀 깨준 모습이에요. 현재 지금 위치로는 5일 평균선 위로 다시금 안착을 시켜줄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폴라리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챗봇 관련주가 좀 가야지 강세가 나와주는 만큼 이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룩스 이러한 종목들의 좀 강세 랠리가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원전 관련주들 제가 말씀드렸죠. 원전 관련주 최근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그 수주 관련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쵸? 그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관련 얘기가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게, 원전 관련주가 저번에는 수급이 전반적으로 좋았었는데 최근 원전 관련주 수급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쪽은 지금 현재로서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이 썩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이 안 이어져가지고, 제가 저번에 원전 관련주가 좋다고 말씀드린 거는 원전 관련주가 수급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강세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던 거고, 지금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뭐 지금 6월까지 좀 여유를 가지면서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많이 내려온다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위치죠. 만약에 맥스트를 예를 들면은 이 121선 부근 이 부분까지 내려온 순간부터는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무리 안 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매수할 수 있어요. 뭐 자이언트 스탯도 마찬가지일 거고. 좀 과하게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고 좀 눌려져 있는 종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 타점이 나와서 한 차례 강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교육 관련주도 체크해 보셔야겠죠.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부 정책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 교육 관련주도 체크해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출산 관련주는 밑골이 달리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전 추가적인 강세 랠리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네옴시티 관련주도 아직까지는 수혜주로 부각받긴,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주도주로 강세 나와주기는 어렵다 보여지고, 야, EM 플러스가 확실히 금일 이 종목은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확실히 강세가 들어오면서 나와준다면은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이 강해요. EM 플러스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5일 평균선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 프로그램 매수세 확 들어오면은 진짜 강하게 치고 가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EM 플러스 좀 매수하실 때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좀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좀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EM 플러스는 알톤 스포츠도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저 4거래일 연속 외인이 매도세가 나와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외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이 나와준다.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증시 자체가 워낙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체크해 보시기 권유 드릴게요. KC 같은 경우는 수급 자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쵸, 기관 외인 매수세 정말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지라 어, 좀 약세 랠리가 좀 그쵸? 국내 증시의 약세만 아니더라도 좀 크게 강세가 나와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커요. 조금 기다려 봅시다. 수급이 긍정적인 만큼 충분히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가는 종목만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 투자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드리는 건 고점인 종목은 여러분들께 추천을 못 드리잖아요. 그쵸? 고점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은 못 드려도 여러분들이 직접 개인 매매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좀 이렇게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 위주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종목 중에서 선정을 해본다고 하면은 보다 좀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관련 이슈로 인한 어쨌거나 약세거든요. 감사보고서가 왜냐면 이게 정말 감사보고서 거절이 나오면 거래 정지,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관련 이슈는 좀 많이 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은 여러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주주분들께서는 확실히 기억하고 계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일도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 랠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 300개 그리고 코스피는 100여 개 이 상승 종목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아무래도 제가 볼 땐 2차전지 관련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2차전지 관련주가 아닌 종목들은 이제 철저하게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 뭐 단기 투자 관점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래도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은 그래도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너무 과도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 만약에 매수하실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투자에 좀 주의하시면서 좀 조심스럽게 종목 선정해서 매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서 제가 준비한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